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투데이 고용뉴스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조선업계가 자구 노력을 강구 중인 가운데 경영 정상화와 고통 분담 의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있지만 채권단과 시장의 기대에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매각에 실패한 서울 본사 사옥 재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 대상자로 코람코 자산신탁을 선정했습니다. 코람코는 자산실사와 투자자 모집을 거쳐 8월 말까지 사옥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매각 대금은 1,800억 원으로 대우조선은 매각 후 사옥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은 또 450억 원 규모의 서울 당산동 건물도 매물로 내놨고 2천억 원 규모의 마곡 사업 부지를 서울시에 반납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이 점쳐졌던 방산 부문은 자회사로 분리해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르면 오늘 추가 자구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제 삼성호텔과 산청 연수소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건설장비 등 비조선 부문의 일부를 분사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 플랜트 설치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면서 크레인과 바지선 등 각종 장비도 시장에 내놓은 상황. 그런데 각사의 자구안이 노조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구안 이행에 있어 노조 설득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우조선 노조는 특수선을 포함한 사업 부문별 분할 매각 반대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오는 27일까지 강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투쟁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경영난에 빠진 현대중공업그룹이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에 따른 자구책으로 사무직 과장급 이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1,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도 긴축 경영을 선언하며 과장급 이상 사무직과 여직원 1,300여 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다음 주부터 2주간 생산직에 대한 희망퇴직에 들어갑니다. 대상자는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500여 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과 해운업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구조조정 소식이 들립니다. 그 부실 대부분을 떠안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도 급해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갑론을박하던 판에 정치권이 나서 재정도 역할을 맡는다고 합의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재정 동원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국책은행에 출자해라. 정부 보증 대출이 해법이다.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진행된 정부와 한은의 공방. 정치권이 가세해 재정 역할론에 합의하더니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 재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야권에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란 구체적 요구도 나옵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데 따른 민생대책, 실업대책, 지역경제 대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속히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여전히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무게를 둔 상태. 직접 출자와 자본 확충 펀드를 통한 간접 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떠나 추경 자체에 소극적입니다. 나랏빛 부담에 여소야대 국회의 심의 부담 때문인데 계속되는 부양 압박에 추경 대신 하반기 배정 예산 6조 5천억 원을 당겨 쓰고 하반기의 빈도는 공기업 투자 같은 재정 보강책으로 메우겠다고 할 정도. 반면 한은은 국책은행 직접 출자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구조 조정이지만 그 재원 마련을 둘러싼 정치권, 정부, 한은의 공방에 실탄 마련이 늦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스펙이 뭐기에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대학을 만들어 학위 장사를 해 4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렴하게 그것도 단기간에 학위를 준다는 말에 속아 무속인, 어린이집 원장, 현역 군장교 등 수십 명이 당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경찰서 책상 위에 학위 수여증과 박사 학위서, 대학교 안내책자 등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영어로 된 학위 수여증과 안내책자 등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64살 김모 씨는 2012년 서울 종로의 무허가 종합대학을 설립, 인터넷에 국내외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버젓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부인과 자녀 등을 동원해 이사회까지 구성했습니다. 속칭 스펙이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학위가 인정이 안 되는 학위를 갖다가 인정된다고 속인 거죠. 이 광고에 속아 무속인, 어린이집 원장, 현역 군장교 등 68명이 등록했습니다. 일반 대학이라면 학사를 거쳐 석박사 학위를 받는데 6년 이상 걸리지만 가짜 대학에서는 3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주기도 했습니다. 학사 학위는 1,000만 원, 박사 학위는 1,500만 원 안팎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등록금, 교재비, 학위 수여식 등 갖은 명목으로 총 4억 600여만 원을 뜯겼습니다. 가짜 학교를 만들어 놓고 가짜 학위를 주면서 뭐든지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들고 나서 어디 가서 무슨 망신을 당할 거냐고요. 서울 노원경찰서는 설립자 김 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어린이집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걱정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경기도의 어린이집 예산이 고갈되면서 다음 달부터 심각한 보육 대란이 우려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앞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거 몰려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걸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리 예산 정상 편성 촉구한다. 촉구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 사업은 국가 책임이라며 올해 누리과정 예산 5,400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교육청 대신 910억 원을 일선 시군에 배분해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마저 고갈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아이가 차별을 받는다라는 거는 교육감으로서의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차별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이나 용인 등 자체 예산을 편성한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음 달부터 운영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해 집단 파업이나 퇴직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급여의 일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교구, 교재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그런 대금을 지금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이재정 교육감을 고발한 데 이어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최근 KB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올린 데 이어 KB국민은행도 다음 달부터 주요 수수료를 일제히 올린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수수료 현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객들 사이에서는 예금 이자도 낮은데 자꾸 수수료만 올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내 계좌에서 돈을 뽑는데 1,500원 정도 수수료가 붙는 거는 저에게서 불필요한 돈이고 짜투리 돈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아깝죠, 많이. 고객들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지출인 은행 수수료가 또 오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부터 송금과 예금, 자동화기기, 외환 등 주요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합니다. 이처럼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돈을 뽑을 때 드는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는 100원 오릅니다.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는 2,500원에서 다음 달부터 4,000원으로 오릅니다. 이 밖에도 통장, 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1,000원, 모바일 해외 송금은 3,000원에서 5,000원, 명의 변경 수수료는 5,000원씩 오릅니다.
최근 KB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수수료 인상에 이어 KB 국민은행까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은행들은 수수료 현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이 느는 고객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말 적금을 든다고 드는데도 정말 지금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속상하고 평범한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 수수료도 올린다니까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것들이 무슨 우리 서민들 탓도 아니고요. 주요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에 미칠 영향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인 관광객 유커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2번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46.1%나 됐습니다. 특히 방문하는 이유와 체류 지역도 다양해지면서 덩달아 체류 기간과 지출 경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한국에는 몇 번째 오셨어요? 5번? 친구분은? 第二次, 네. This is my first time go to Korea. First time. 이처럼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2번 이상 찾은 비율은 46.1%. 외국인 관광객 5명 중 1명은 4번 이상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78.7%로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 홍콩, 러시아 순이었습니다. 유커로 잘 알려진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37.8%로 의외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역시 쇼핑. Because I want to go shopping for the cosmetic and then the stuff. Yeah, it's very nice in here. 옷, 패션, K-pop 그리고 화장, 코스메. 진짜 한국 사람은 따뜻해요. 하지만 음식, 역사 등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국 방문 시 고려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홍대,那一区，对。可是如果说地方的话，我其实比较喜欢这里的人情味。 닭간말이. 네, 그거 먹어요. 이에 따라 방문 지역도 서울, 제주 일변도에서 경기, 부산, 인천 등으로 점차 넓혀지고 있습니다. 또 체제 기간과 1인당 지출 경비가 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우리나라가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구직자와 직장인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이 시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직장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 참 중요한데요. 함께 도우면서 즐겁게 일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말 한마디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사원부터 과장까지 각 직급별로 회사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과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뽑아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총 950명이 참가했는데요. 오늘 투데이 데이터 뉴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직급별로 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원들이 꼽은 가장 듣기 싫은 말 뭐였을까요? 네, 회사에서 사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할 줄 알지였습니다. 업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무턱대고 일을 떠맡기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2위는 이와 비슷하게 알아서 해봐가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원들이 스스로 업무를 알아서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겠죠. 또 바쁜 일 없지?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사원일 때는 말이야. 학교에서 대체 뭘 배운 거야? 같은 말들이 직장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로 꼽혔습니다.
네, 참 듣고 있으니까요. 이제 곧 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법한 말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창 일을 많이 하는 대리급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대리급 직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에는 이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은 말은 바쁜 일 없지, 나 좀 도와줘였습니다. 아무래도 상사들에게 많이 듣는 말인 것 같은데요. 내일도 하기 바쁜데 상사의 일까지 도와주기란 쉽지가 않죠. 남의 일 도와주다가 정작 내일은 퇴근 시간이 지나고 야근하면서 한다는 분들도 꽤 많은 걸 보면 이런 일들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직도 그걸 모르면 어쩌나 같은 말들이 듣기 싫은 말에 선정됐습니다. 네, 일에 치이고 위아래 사람들에게 치이고 이래저래 고달픈 대리급 직원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과장급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요. 어떤 말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나요? 네, 과장 이상 관리자급 직장인들이 사내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로는 밑에 직원들 관리 좀 하지였습니다. 과장급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상사들에게 직원 관리 문제로 혼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1위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래 직원들이 일을 잘못했을 때 변명처럼 맨 처음 하는 말이 아닐까 싶었고요. 그 밖에는 상사가 이러다 대리한테 밀리겠는데 이런 말 같은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또 아래 직원에게 일을 시켰는데 잊어버리고 아 맞다라고 하면서 일을 해놓지 않았을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회의를 할 때 부하 직원들이 아무 의견도 없이 그저 네라고 하는 것도 질색한 답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원, 대리급, 과장급 순으로 보니까 듣기 싫은 말에서 직급을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듣기 싫은 말만 있지는 않겠죠. 서로 간에 기분 좋게 하는 말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방송 좋았다, 화장 잘 됐다, 뭐 이런 말들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강설이 아나운서 어떠신가요? 네, 저 역시 박송희 아나운서처럼 방송 모니터 후에 칭찬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역시 직급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원급 직장인들은 이번 달 보너스가 지급됩니다를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직급이다 보니까 이런 대답을 꼽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참 솔직한 답변이죠. 그 다음으로는 어서 퇴근해라던가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같은 상사의 격려가 담긴 말들을 듣고 싶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일하는 중간에 뭐 실수를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때 나서서 위로도 해주고 또 노련하게 함께 일을 처리해주는 상사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다음은 가장 바쁜 축에 속하는 대리급 사원들. 회사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다고 했나요? 네, 대리급 직장인이 사내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로는 강대리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가 꼽혔습니다. 똑같이 일을 시킬 때에도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이런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신뢰받는 느낌이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일을 더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겠죠. 이 외에도 대리급 직장인은요. 눈치 보지 말고 어서 퇴근해라던가 수고했어, 고마워, 다 자네 덕이네 이런 같은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수고했어, 고마워. 사실 참 간단한 말들이잖아요. 이 간단한 말들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급 이상의 직장인이 꼽은 가장 듣고 싶은 말 무엇이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과장 이상 관리자급 직장인이 꼽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과장님이 있어서 든든해요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팀을 통솔해야 하는 관리자급 직장인들에겐 이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말을 듣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말들도 듣고 싶은 말이 꼽혔습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이 계획보다 오래 직장에 남게 된 이유로 발이 척척 맞는 동료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다 보면 유연한 조직 문화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불어서 강한 팀워크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회사 내에서는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부드러운 표현을 하는 게 쉬운 경우가 없기도 하죠. 하지만 직급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얘기한 것처럼 유연한 조직 문화 조성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취업 준비생과 관련한 설문조사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네, 6월로 향해 가면서 상반기 공채도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가장 근절되어야 할 채용 문화 중에 하나인 이른바 채용 갑질이 이번 공채에서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취업 준비생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취준생 10명 가운데 6명은 여전히 면접 갑질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 면접을 진행한 기업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작년이었나요? 국회에서 채용 갑질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접에서의 불합리한 대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식이었나요? 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일정으로 면접 약속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채용 당일에 돌연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면접에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에 성심성의껏 면접을 준비해 갔는데 당일에 현장에서 30분을 기다리다가 면접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면접이 진행되더라도 갑질은 여전히 있었는데요. 취준생이 뽑은 불쾌한 면접 태도를 보면 무작정 반말을 하는 경우와 장기 자랑을 시킬 때 또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한 취업 준비생은 면접에서 첫 마디가 지원자 중 나이가 제일 많았다는 말이었다. 그 후 나이 먹도록 뭘 했느냐 식의 말투로 시종일관 면접이 진행돼서 불쾌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직장 내 말 한마디에 대한 설문도 살펴봤지만요. 면접 자리는 사실 면접관과 면접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면접이지만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인데 왜 이런 불쾌함을 주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취업난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약자인 취업준비생들은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불쾌한 마음을 숨기고 면접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었고요. 당황했지만 대답하지 않고 말을 얼버무렸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부 면접관들의 지나친 갑질은 취업 준비생들의 지원 의사를 바꿔놓기도 했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지원 의사가 바뀌었다. 지원한 것도 후회한다고 말했고요. 최종 합격하더라도 입사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가중되는 취업난을 의식한 듯이 면접 경험과 입사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응답도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합격 유무를 통보하지 않거나 정치적 사상 검증, 또 외모 비하 발언 등 취업 준비생을 당황하게 하는 이런 채용 갑질의 유형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구직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 개정 시급해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식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